안녕하십니까. 한대부고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테마는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저희는 시험 끝나고 나서 학교 기출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유형 분석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교재 기준으로 문항 일치 혹은 문항 적중, 그리고 각 문항에 대한 이제 난이도, 그리고 또 어떤 요소가 약간씩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펙트럼 진행하고 있는 총 자료는 저희 본 교재 프린시플과 그 다음에 주간지, 시그니처라는 주간지, 그리고 각 주중 테스트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직보자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은 뭐 물리 한국론 선생님, 그리고 충분히 뭐 관리 쪽에 많이 이제 포커싱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지구과학이나 혹은 기타 등등 통합과학의 전반적인 내용 피드백을 이렇게 담당해 주신 김동윤 선생님, 그리고 이제 기타 조교 이렇게 진행해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적중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95.8% 정도 나왔고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총 진행했던 문항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대부고 본 교재 각 단원별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KS는 이제 키스톤이라고 하는 개념 확인인 거고요. TOP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CO나 이제 H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과 혹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좀 만들었던 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기출 베이스로 학교 기출과 가장 유사한 유형들 하나하나 정리를 했고요. 테스트 역시 이제 매 주차 대략 한 20에서 25문제, 그리고 누적해서 틀린 문항 하나하나 체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지막 파트 이제 정의나 혹은 개념에 대해서 혼용하는 애들 혹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 한 130문제 정도로 전체 내용 다 정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게 시그니처 총합본에 해당되는 거죠. 대략 한 270문제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우리 학교의 이제 기출 베이스로 이제 유사한 유형들 정리를 했다. 특히 한대부고의 경우에는 뭐 미리 먼저 말씀드리자면 학교 기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 요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마지막 테이크오버는 직보자로 해당되는 거고, 시중에 있는 교재 이제 이렇게 수능형 유형의 총합본이다. 그래서 토탈 저희가 한대보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 진행하면서 대략 한 1955문제 정도 이렇게 문제풀이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이제 관리하는 이제 내용에 해당되는 건데, 첫 번째는 뭐 주중 클리닉 너무나 다 아시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새벽에도 마찬가지 피드백하거나 혹은 기타 등등 이렇게 클리닉 진행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으나 학생 성적 이제 이렇게 분석한 거, 즉 주중 테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뭐 칭찬 격려를 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 교재 양이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간에 혼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피드백 이렇게 남겼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 대비 때 이제 특별히 바뀐 거죠. 앱스트랙이라는 주제 하에 주중 테스트 전에 미리 주중 테스트에서 무엇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유형이 이제 조금 집중이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시험 분석은 뭐 매번 마찬가지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학부모님께 전송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 대비 때 가장 이제 중심이 됐던 자료에 해당되는 거죠. 학생 성향 분석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특히 이제 각 주차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이 학생들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파트고요. 그 내용을 변형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차에 테스트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 누적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이제 그쵸 빈도수 자체가 좀 높아지는 거죠. 즉 틀린 문항 자체가 좀 많이 높아지는 거고, 모든 테스트는 사실 기출 기반으로 제가 다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오답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기출의 그냥 기본 문항이 아니라 변형을 계속해서 학생들의 이제 난이도를 조금 이렇게 높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제 개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학교 시험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그림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구과학 파트,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내용 자체가 나와서 결국은 자료 해석 문항이 이제 중심이 됐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경우에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그렇죠?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대부고 물론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제가 한대부고 시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제 성향상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개념 문제 내시는 부분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존경 아닌 존경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또 하나는 물리 영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다수 기출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좀 본다면 매년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고 수능형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기출 기반으로 이제 변형을 했다. 그래서 뭐 직보날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기억을 하겠지만 제가 각 영역별로 무엇이 나온다 대략 한 5개 정도를 찍은 게 있습니다. 뭐 찍신이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체는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어떤 문항의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내용 거의 유사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학의 경우에는 한대부고는 항상 화학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난이도 문항 그리고 서술형으로 혼합돼서 출제됐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난이도는 제가 아마 중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상하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거릴 것 같고요. 보통 다른 학교 대비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인 거죠. 그리고 이 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이렇게 문항 분류 혹은 비율 자체를 잘 조절하시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좀 눈에 띄셔야 될 게 고난이도 수능 변형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경우에도 되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상황인 거고 다시 언급드립니다. 화학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프린시플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학교 시험 대비하는 이제 본 교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출 유형 분석, 직보 자료, 그래서 이제 각각 페이지하고 문항 번호 혹은 해설과 매우 일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일치도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프린시플의 경우에는 사실 모의고사 유형인 거죠. 그래서 최근 뭐 10개년도가 되겠네요. 좀 더 나아가자면 문항별로 한 2005년부터 좀 정리한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문항이 이제 되게 많이 출제됐고 주관자와 유사도가 분명히 다른 학교보다 높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이 역시 테이크오버의 이제 구성 자체가 수능 그쵸? 유형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다시 언급드리지만 현재 통합각을 체감상 쉽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생명화학 이렇게 수업 같이 해본 결과 이후에 난이도가 갑자기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미리 선행해야 되는 학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구과학의 빈도가 조금 높았죠. 물론 화학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해수면 기압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잘 가리키지 않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적중 빈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보시면 화학의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화학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매우 적절히 사용하셔서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를 되게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 올리고 생명은 무엇보다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렇죠 정의에 대한 개념 확인 혹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로 구성하셨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문제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요. 보통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 그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 자체를 이렇게 해석하는 문항이 나왔다. 그래서 난이도는 사실 쉬운 편이었고 이런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 잘 출제되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지구에 그렇죠? 지구와 맞닥뜨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으로 출제가 이제 자주 되고 있는 편이다. 자, 다음 보시면 시험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순환세포가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전에 의해서 북반구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 물론 이제 이게 남반구라면 문항의 이제 난이도가 되게 높아졌겠죠. 그런데 자료 보시면 북반구 기준. 그래서 결국은 딱히 뭐 유형 변화되는 것도 없이 당연히 나와야 될 내용 나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엘니뇨 라니냐가 이제 저는 이번 시험 때 되게 중요한 문제 혹은 제가 생각하는 한 5문제 정도 있거든요. 그 5문제 중에 하나다. 즉 최고의 문제다. 그래서 단순히 모식도를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확인하고 혹은 분석하는데 넘어서 해수면의 기압차 이제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사실 통과해서 잘 가르치진 않습니다. 지구과학 원파트에 해당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고 당연히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으로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난이도 중 에너지 효율 파트입니다. 물리 파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와 마찬가지 이제 각각의 해설들을 조금 변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 일치하는 상황이었고 정확한 계산 그리고 빠른 계산이 있었다면 뭐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무엇보다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정확한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열 효율이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점이 정확히 인지되어 있어야 되고 각각의 사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난이도 하 발전 방식 비교입니다. 물론 이 발전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식도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죠. 이렇게 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자체는 사실 다를 수 있죠. 물론 이 내용 자체가 갖는 난이도의 그 구성은 하에 해당되는데 자료를 약간 변형시켰을 때 그렇죠?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역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물론 전자기 유도의 실험적 증명은 당연히 시험에 나와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례를 이제 비교 분석한 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인지나 혹은 자료 해석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틀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용 자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각각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조금 이제 생경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로 종합되어 있는 문제로 물리 파트에서는 가장 좋은 문제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시험 대비 자료에서 그쵸? 실험 분석에 관련되는 내용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죠. 보통 줄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일 건데 간이 발전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보기가 다소 이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보면은 학교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뭐 비상 출판사죠. 완자나 오투 베이스 혹은 기출픽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하는 걸 강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렇죠. 이렇게 발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물론 실험적 증명이긴 하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우리 주변의 산화 환원 반응이죠. 그래서 모식도는 선생님께서 직접 구성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산화제라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디귿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던 거고 마찬가지 니은도 되게 수월할 수 있죠. 그런데 산화제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화원에 이제 출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마찬가지 수업은 진행했으나 화학 반응식으로 구성되는 이제 산화 환원에 대한 정의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사하게 출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으로 나오는 모식도의 형태보다는 조금 약간 변형하는 이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출처를 찾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많이 사용하셨다. 자, 아래쪽 보시면 그 전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산화제 있죠. 여기는 환원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분자 한 개에 들어가 있는 이라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화학 반응식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무식도 보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난이도 사항 문제에 해당됩니다. 뭐 이 자료의 경우에는 사실 당연히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직보 때도 꾸준히 혹은 테스트에도 꾸준히 그래서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의 이제 산화환원 반응 혹은 묽은 염산과 반응하면 뭐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산과 염기 파트 넘어가기 이전에 이온 수비나 혹은 뭐 전화량비 그리고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 자, 다음이 되게 어려울 수 있죠. 우리 교재에 마찬가지 이런 문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각각 A판 자체가 비이온 수용액과 혹은 묽은 염산과 반응을 했는데 그들의 전체의 이제 양이온 개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 자체를 변형시켜서 난이도를 높이고자 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차 함수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프 두 개 자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축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변화량을 갖는지에 따른 뭐 전화량이나
이온수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사실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화학을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거나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은 되게 수월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시면 화학 반응식은 혹은 개수비는 무조건 나온다고 이야기했기에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BTB 용액을 썼네요. 그렇죠? 보통은 페놀프탈렌 용을 사용하는데 BTB 용액 뭐 이렇게 혹은 메티로렌지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시약에 대한 색 변화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역시 시험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뭐 듣는 분들께서는 사실 진짜 이야기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말하면서 좀 많이 억울한 느낌이 있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문제 이제 변형 형태도 사실 되게 많이 이렇게 추측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역시 직보 때 반드시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각각의 이온수 모형 자체가 이제 변형되는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문항 구성 자체를 사실 되게 멋있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온의 모형을 각각 이렇게 그림으로 표기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수치화 하셨고 그리고 BTB 용액을 통해서 결국은 각각의 액성을 확인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 역시 저도 뭐 최고의 문제로 꼽지는 않았지만 되게 중요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공들인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층에 따라서 각각 시상하석이나 혹은 표준하석이 이제 어떻게 분류되는지, 즉 지구과학 파트에서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질 시대에 대한 생물, 특히 뭐 지질 시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는 고생대라고 이야기했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 확인할 수 있는 130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 다 고생대로 이제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추가해서 각각의 자료 분석할 수 있는 문항을 예상을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암기를 요하는 문제인 거고 이 역시 이제 시대의 흐름이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사실 다른 학교 대비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의 이제 시험 범위 양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암기했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문제다. 다음 생태계 파트, 그쵸? 보존하기 위한 대책 뭐 이런 거는 이제 그쵸? 상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역시 세균 집단도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저희가 직보 때 이거 반드시 이건 무조건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나름 정리를 하고 또다시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구성 자체는 기존의 기조를 바꾸시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자 이제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서술형의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의 그 효율을 구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도 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내용들 뭐 직보나 혹은 테스트에서 계속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고 특히 이 학교의 경우 우리 한대국어의 경우 풀이식을 꼭 적으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정답만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의 각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풀이식을 적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이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되게 시간을 많이 끌 수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각각 이제 그 금속의 반응성은 거의 대부분 다 암기를 하고 이온의 개수 그리고 색 변화 뭐 이런 거 되게 연습할 수 있으나 우리 학교가 정말 위대한 건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위대한 건 질량을 내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수용액의 질량의 변화까지 유추할 수 있도록 문제 난이도를 되게 높였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역시 최고의 문제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난이도가 되게 높아서 변별력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시면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좀 쪼개져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가 아닌 거죠. 결국은 총 세 문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서술형이다 보고 그리고 저 뒤쪽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들 특히 한대국어는 화학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자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허를 찌르는 느낌. 변이에 대한 정의도 그렇죠. 수업 시간에
이 교재 정리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재 정리하면서 진행하는 거 하고 직접 본인이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물론 이 본 교재에 성실히 풀었다면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본 교재 거의 되게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그 뒤에 있는 마찬가지 그쵸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이제 표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파트 혹은 생물의 다양성 파트는 제가 이제 최고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막상 적으려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요소들 정의에 대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은 서두에 뭐 이렇게 앞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화학의 고난이도를 최고의 문제로 꼽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건 되게 유추 가능한 거고 그리고 문제집을 되게 많이 푼 친구들의 경우에 사실 틀리지 않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름 공부를 잘 하고 1등급을 원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의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등급 하락에 그쵸 방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자면 그쵸 총 이런 문항수 중에 대략 이 정도의 이제 적중을 이렇게 나타냈고 전체 정리를 해봤더니 대략 95점 예상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왜냐하면 서술형 감점을 생각했고 그리고 화학 파트에서의 그쵸 고난이도 문제 감점을 마찬가지 생각을 하면 뭐 95, 96 이 정도 1등급 예상되고요. 이렇게 수업 만족도의 경우에는 매번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해서 지금은 이제 시험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통합과학 특강이나 혹은 생명 특강 진행하고 있고요. 1학기 죄송합니다. 2학기 기말고사 역시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학생들과 1학년 통합과 나름 이제 계속 힘들어질 수 있는 파트들이 남아 있는데 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